빵 로빈슨 크루소 가져왔죠. 이거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어떤 내용이고 뭐가 좋았는지 얘기해보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접했던 거는 이제 국어 숙제를 하다가 논술 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글 읽기가 있는데 거기서 로빈슨 크루소가 맨 첫 번째로 나왔던 소설책 중에 하나여서 한번 읽어봤는데 처음엔 되게 따분할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제가 15년 표류기를 좋아하는 만큼 이 책도 굉장히 재밌었던 이야기 같아요. 막 정글의 내용- 법칙처럼 막 TV 예능처럼 막 정글 가서 막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는 처음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왜 거기에 표류 당하게 됐어요? 일단은 사정이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는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크루소는 되게 따분하고 되게 평범한 인생을 살길 결핍의 바랐어요. 삶을 살고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 권태의 삶을.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런던으로 배를 타고 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 허락도 없이 그냥 배 타고 갔는데 오, 근데 그러다가 즉흥적이다. 네, 배에 탔는데 배에 타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해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해적이 다 거기 배를 완전히 차지해버려서 그 로빈스 크루소는 그 중에서 이제 해적 중에도 주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시중을 드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한 2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나갈 꿈을 찾다가 이제 한 번 자리를 비워서 몰래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영국으로. 그러니까 영국 배를 탔는데 배가 이제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막 영국으로 신혼이 돌아가는 배가요? 네, 그래서 신혼이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다 빠져 죽고 난리가 그러면 난 거예요. 친구는요? 그 친구는 얘기 안 나오던데. 죽었나 그래가지고 봐요. 뭐 낯선 무인도에 갇히게 된 거예요? 네.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멍한 거예요. 왜 자기만 살았나. 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음식을 찾거나 물건을 만들었겠죠.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주 좋네요. 하나님이 그렇군요. 나를 살려주셨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되게 작중에서 로빈스 크루스가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날 신앙의 의미가 도와주시고. 되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저희가 이게 1학년 때 처음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그렇게 표를 당했다? 그것만 임팩트가 남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맨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 느꼈어요. 그러네요. 맨 처음 하는 일이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네. 사람이 되게 사는 게 척박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되게 먹고 사는 거에 치중하거든요. 인문학적이거나 뭐 신앙이나 이런 영적인 삶을 경험하기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거, 기쁜 거, 동물의 삶을 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해버리면 행운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감사하나? 뭘 감사를 하는 걸까? 감사를 하면은 이곳에서 안주한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좀 진취적인 생각이 있어서. 감사를 하면 더 노력하지 않을까? 아니면 감사를 하면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감사를 해야 극복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좀 방향을 틀어서 뭔가 해볼 수 있으려면 감사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감사일기도 쓰라고 하고 좋은 점, 감사할 점 3가지 생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무슨 뭐 이런 꼰대를 있나 왜 그런 거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감사를 하면 세상을 다시 보이거든요. 다시 보이게 돼요.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것들이 나한테 의미를 주고 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되죠. 그 처음에 했던 일이 기도를 했다는 건 아주 매력적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일단 표를 당했잖아요. 딱 보니까 무인도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푸른 초원에다가 그냥 완전히 정글에 자기를 갇힌 거죠. 공격하는 맹수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그것도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그것도 기도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튼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건 이제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진 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가서 식량 한번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키우던 강아지하고 고양이 2마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걔네 둘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고 그 다음에 계속 배를 찾다가 우연히 트렁크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안에 이제 빵이 있는 거여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끼니를 넘기고
이제 처음에는 나가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그래서 뜨게끔 만들었는데 이제 침몰해서 다시 실패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고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자꾸 거기서 나가려고 했었네요. 네, 그때는. 그래서 그죠? 거기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을 지어요. 음. 근데 처음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날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9월 30일 날에 이제 처음 이곳에 왔으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 꾸준히 일기같이 글 형식을 돌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맨날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생사도 남지 않았는데 그거를 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되게 고차원적인 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계속 글을 줬다가 한 이렇게 좀 평범하게 있다가 이제 반년이 흐르고 뭐 20년이 흐르고 이러다가 이제 앵무새를 만난 거예요. 앵무새 이거 반갑잖아요. 앵무새는 사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앵무새가 또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벙어리네, 벙어리. 말을 1년 동안 가르쳐 가지고 아니 근데 자신의 앵무새가 말을 이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이제 대화 좀 할 수 있게 되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어났는데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무인도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대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프라이데이 아홉 만난 명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9명의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둥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약간 그런 진짜 식인종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게 무슨 생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배에서 이제 총이 있고 다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총을 이제 겨눌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딱 분위기를 딱 파악하고 이제 딱 쏘면서 이제 9명을 다 처리해요. 근데 이제 거기 옆에서 볼모로 잡힌 사람이 네, 있었어요. 볼모로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바로 프라이데이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왜 프라이데이로 지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금요일날 만났나 봐요. 금요일에 그리고. 만났겠죠. 자, 그러니까 프라이데이라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요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제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너 이름은 프라이데이다. 프라이데이. 근데 그 친구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구성을 못 하고 그냥 내 아버지 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뭐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아니 언어 장애는 아닌데 이제 그냥 영국 사람이 아닌 거죠. 미국인은 그렇구나. 영어를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아버지 이렇게 근데 얘기하고. 로빈슨 클로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무인도에서 동물도 문명화를 시키고 말을 언어를 가르쳐주고 근데 프라이드에게도 영어를 보급하는 굉장히 지적인 삶을 살았네요. 그 생각을 못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종교도 되게 심취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등의 사고 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거기서 먹고 살고 눕고 막 핑계 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록하고 언어를 알려주고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해해서 해볼게요. 일단 프라이데이를 만나서 얘네 둘이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배가 온 거예요. 영국 배가 너무 반가워서 크루스는 막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데 이제 해적이 거기 있으니까 딱 표정이 굳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선장한테 몰래 가가지고 보니까 선장이 배를 빼앗겼대요, 해적한테. 그러니까 그 해적을 무찔러주면 내가 어디든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딜을 한 거예요, 둘이. 그래서 그 딜을 하고 이제 루비스 크루스는 걔네들을 쏴가지고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영국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근데 그게 무려 25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영국 배를 타고 갈 때 프라이데이도 같이 가요? 같이 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프라이데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얼싸안고 이러고 있다가. 프라이데이는 좀 순수한 면이 있네요. 엉뚱하고 재미있는 아이예요? 네. 근데 좀 동등하게 해주지 왜 주인이라고 했어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아니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주인이라고 불러도 되나? 내가 누구 살려주면 그 사람 나를 주인 취급해야 되나? 그건 좀 신기하네요. 시대적 배경이 있겠죠. 그죠? 로빈슨 크루소는 문명화를 시켰네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종교나 기록을 한다는 측면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이제 표류 이야기가 15년 표류기 그다음에 로빈슨 크루소 말고 이제 도덕 선생님이 이제 표류된 소년 이야기들을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작가가 썼다고 들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 되게 잔인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9명의 남자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갇힌 거예요. 9명? 아무튼 그렇게 다 갇힌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파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애들 생활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리더가 발달하고 나이가 많은 애가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책임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애들이 삐딱선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그 책임감 강한 아이가 있는 무리하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막 나가는 무리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책임감 강한 친구 옆에 있었다가 점점 애들이 점점 이제 완전 막 나가는 친구한테 가는데 뭐 원래 그렇게 파벌이 생기죠. 사람 많이 왜냐 모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약간 다른 세력이 생겼다. 반대 세력이 생겼다. 해야 되나? 파벌이 생겨서 이제 반대 세력이 생긴 거죠. 이 반대 세력이 생겨서 이 점차 그 책임감 강한 친구한테 이제 곁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장난이면 이 책임감 강한 친구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거기에 이제 인원들에게 막 그 반대 세력의 리더가 막 걔네들을 죽이고 막 그러면서 죽여요? 네. 이게 왜 도덕 시간에 보여줬냐면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로맨스 크루즈 되게 그러니까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문명화시켰죠. 얘는 걔네들은 반대로 완전 그냥 바야바가 돼버리고 권력을 막 독점해서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을 동물화했고요. 네, 로맨스 크루즈도 그 일정하게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하고 그 되게 신기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루틴을 통해서 사람을 계몽시켰네요. 거기서 어떻게 루틴을 하고 로빈슨 크루소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고 그럴까. 그러네요. 이게 문명이라는 게 되게 정신적인 거거든요. 이게 막 자동차, 뭐 집 좋은 거, 뭐 챗 GPT만이 문명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들은 다 문명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는 되게 정신적인 게 많은데 예를 들면 감사 아니면 글이야말로 되게 정신적인 거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를 가르치는 것 이런 건 다 정신적인 일이죠. 근데 그런 걸 안 한다고 해도 스스로가 내가 참 사람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난 뭐지? 난 동물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키우는 개하고 다를 바가 없다. 나의 삶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은 막 헐레벌떡 뭐 먹고 졸리면 자고 그다음에 굉장히 말초적인 TV 보면서 깔깔대고 이건 동물의 삶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노력 안 해도 바로 살 수 있는 삶. 그걸 거스르는 게 문명이죠. 그래서 그 문명의 삶을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원시적인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365일이면은 한 5일 정도는 풀고 360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좀 수련을 해볼 필요가 있죠. 민서는 권태로운 삶이 뭔지 알아요? 권태. 얘는 권태롭잖아요. 권태. 변태 아니고 권태요. 권태로운 삶을 로빈슨 크루소는 권태롭다가 이제 뭔가 스스로 읽어야 하는 결핍의 삶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행복했죠. 네. 좀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했어요. 근데 무인도에 갇혀놨는데 되게 부흥세가 안 하고 되게 긍정적이게. 왜냐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간다는 거에 되게 뜻깊게 보여서. 그러니까 사람은 엄청 행복하고 뭔가가 다 주어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진짜 권태로워요. 그게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결핍의 삶은 항상 뭐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권태에 빠지진 않거든요. 대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태의 삶과 결핍의 삶이 서로 교환해서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일탈을 하는 이유는 권태의 삶에 찌들어 있는 뭐 남자라든가 하고 결핍의 삶에 찌들어 있는 여자가 만나서 서로 시간을 공유하면서 뭐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공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서가 인생에서 너무 권태롭다 싶을 때는 결핍을 찾아서 그걸 좀 메워보고 결핍으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은 그냥 좀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걸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살만해요. 정말 살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거는 그냥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열심히 살았다. 선생님도 이게 리튜얼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뭘 하는 거? 네. 미서가 학원 같은 거 하듯이 선생님 그런 거 하나 해야 되겠어요. 아주 재밌었어요.